안녕하세요, 신해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나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보았습니다. 예, 이게 특히 마음에 드는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핑구 왜 이래? 너무 귀엽습니다. 핑구 리스 크리스마스 하이볼도 있습니다. 우와 정말 귀여워. 무슨 맛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과랴냐? ASMR. 바카스 냄새 나는데? 이게 뭔데? 메리 크리스마스 짠! 안녕하세요, 신혜필입니다. 저는 지금 대전에 갈 건데요. 대전에 가서 단뽀뽀를 볼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대전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CGV 대전 그쪽으로 해서 가려고요, 이제.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좀 참았다가 영화 보고 나서 대전에 유명한 라멘집을 가려고요. 영화 다 보고 나와서 이제 라멘을 먹으러 가는데 굉장히 배가 고프고요. 영화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요.先生、最初はスープからでしょうか、それとも麺からでしょうか。最初はまずラーメンをよく見ます。はい。ではまず箸の先でですね、ラーメンの表面を鳴らすというか撫でるというか、そういう動作をしてください。箸の先で焼き豚を糸をしむようにつつき、おもむろにつまみ上げ、丼右上方の位置に沈ませ加減に安置するのです。あとでね。それではいよいよ麺から食べ始めます。この時ですね、麺をすすりつつも目はあくまでもしっかりと右上方の焼き豚に注いでおいてください。はい。ここで初めて老人はスープをすすった。立て続けに合計3回、それからおもむろに体を起こし、意を決したかのごとく1枚目の焼き豚をつまみ上げ、丼の内壁にトーントーンと軽く叩きつけた。先生、今の動作の意味は？何？おつゆを来ただけです。아무튼 제가 여러분 단뽀뽀를 보고 왔잖아요. 대전까지 가가지고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보러 가기 전에 조금 찾아보니까 뭐
푸드 포르노다, 라면을 핑계로 그냥 또 섹스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평들이 되게 있어가지고 살짝 쫄았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으면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무슨 느낌 때문에 그런 리뷰가 담겼는지는 또 알 것 같은 되게 이런 복잡실한 마음. 결론은 아주 취향 저격이었다라는 것, 대전까지 간 것이 아깝지 않았다는 것. 시놉시스를 보내드려요. 何が後でねだよ畜生どうやほんだなこっちまでラーメン食いたくなってきちゃったよ 일단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담뽀뽀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콱 박혔었어요. 뭐 이런 음식을 다룰 거라는 전혀 그런 배경 지식이 없을 때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째 계기가 이제 야쿠쇼 쿄지, 제가 이 일본 배우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거의 일본의 송강호급으로 불리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젊은 시절 연기를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니 이것은 뭐 라멘 이야기가 아니고 뭐 비빔밥 이야기라도 꼭 한번 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맛있는 라멘집을 만들기 위한 여정 뭐 이런 걸로 그려지다 보니까 뭐 딱히 또 막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될 것도 없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편히 보러 갔는데, 먼저 본 사람으로서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구조를 조금 파악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영화의 메인 플롯은 그 노맛 라면 가게였던 담뽀뽀를 이제 웨이팅 맛집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여정이자 사장, 담뽀뽀의 성장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중간중간 옴니버스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 메인 이야기와는 이어지지 않는 단편 형식의 여러 시퀀스들이 줄기줄기 쳐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담뽀뽀라는 큰 줄기를 사이에 두고 각같이 이제 그 단편으로 열매들이 뻗어나가 있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셉이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 돌아보는 일본 사회 이야기 이건데, 다들 살짝 좀 돌아있어요. 그런 우울한, 어두운, 마이너한 분위기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저는 굉장히 취향이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메인 줄기인 담뽀뽀를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것도 그렇게 평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는 사랑스러운 라면 가게 아줌마 담뽀뽀가 주변 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장한다, 뭐 이런 컨셉인데, 그 주변 지인들이 다 남자들인데 되게 웃긴 게, 근데 막 지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주먹 다짐도 하다가 막 갑자기 형제가 되고 막 지들끼리 연병천병을 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담뽀뽀는 그냥 어떡하면 좋아 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다가 잘 되는 이야기, 뭐 이렇게 끝나는데, 마지막 포인트는 결국 그래서 담뽀뽀는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뭐 이런 결말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서부 영화에 나오는 모자를 쓰고 서부 영화에서 할 법한 짓거리들을 계속 해가지고 뭔가 되게 우스꽝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되게 특이하면서도 재미있는 컨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가 막 처음에 개봉했을 때 홍보사에서 그런 문구를 썼대요. 라멘 웨스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스파게티 웨스턴이란 말을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고전 서부극, 진짜 남자 사나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 유럽식 서부극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그보다는 도파민 터지고 대중들이 좋아하고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서부극인데, 그걸 이제 일본 스타일로 말해주는 거고, 담뽀뽀가 마침 또 라면 가게 사장이니까 라멘 웨스턴 이렇게 하는가 봐요. 아무튼 그렇게 막 왁자지껄 오당탕탕 성장물처럼 이야기가 되게 과자처럼 바삭바삭 재밌게 흘러가긴 하는데, 이야기 자체는 뻔한 감이 있지만 이 배우들의 코미디 연기와 재치있고 발랄했던 연출이 호흡이 되게 좋아가지고 중간중간 지루함 없이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나면 더 재밌을 것 같은 연출들도 조금 있었는데, 예를 들어 그 라멘 가게가 처음에 이름이 라이 캔이었어요. 이게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국집에 뭐 뭐뭐원, 뭐뭐루, 뭐뭐 반점 이런 것처럼 그냥 가장 많이 쓰는 그 라멘 가게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흔해 빠진 라멘 가게 이름인 거니까 그 라멘도 진짜 그냥 흔해 빠진 맛이고, 그 결말에 가서는 사장이었던 담뽀뽀 이름을 따가지고 라멘집 이름도 담뽀뽀가 되고 뭐 이런 식인데, 근데 나는 그 과정에서도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해피엔딩인데 되게 찝찝한 해피엔딩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라멘 가게인데 이름이 담뽀뽀? 라멘 가게 이름이 민들레면은 맛있어 보이나? 난 잘 모르겠어. 그리고 막 막판에 가서는 남자들끼리 막 이러쿵저러쿵 하더니 막 뭐 인테리어를 세주해준대, 리모델링을 해준대. 그랬더니 가게를 무슨 카모맥 식당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 담뽀뽀 사장 아웃핏도 무슨 저 라따뚜이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고 막 화장도 안 하는 수수한 사람인데 막 화장도 막 하라고 막 귀걸이 끼라고 막 그런 모습의 라멘 가게 사장?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개성을 살리고 그런 거니까 좋긴 한데, 뭔가 너무 더 오히려 엠발란스한 한편으로 그 담뽀뽀 되게 아줌마 주변에 남자들만 또 가득하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약간 일본에서 바라는 뭐 여자상, 여성상 이런 거가 약간 이미지가 있거든요. 담뽀뽀가 그거를 조금
자기도 모르게 수행하게 된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자기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여자였던 단뽀뽀를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이미지에 맞게 딱 꾸며주고 마무리되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거 합리적 의심임. 이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약간 이런 의도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음. 결국 웨이팅 맛집이 되고 끝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찝찝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그 중간중간 나온다는 단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뽀뽀는 살짝 페이크인 거지. 그리고 어떤 이 영화의 전체적인 무드를 되게 편하게 끌고 나가기 위한 어떤 쿠션이라고 생각을 하기까지도 했는데 제가 아까 단뽀뽀가 줄기고 그 단편들이 열매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단뽀뽀가 코미디 성장물을 주로 하면서 중간중간 뭔가 풍자하는 요소들을 살짝씩 섞어주고 있다면 그냥 이 단편들은 다 블랙 코미디 그 자체인 느낌? 진짜 정통 적인 블랙 코미디 느낌? 우리가 이제 일본 또는 일본 사회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영화가 개봉했던 그 85년도 80년대가 버블 경제 시기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뭔가 느낌을 상상을 해보자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음식을 매개로 풍자하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제 거 리뷰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블랙 코미디도 되게 좋아하는데 음식을 매개로 블랙 코미디를 한다? 너무 재밌다. 그리고 저는 일본이 말아주는 블랙 코미디도 원래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뭔가 약간 빙그레 샹껌 느낌? 되게 뭔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맞이해주는 척 하지만 되게 곱씹다 보면 날 먹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 와닿는 거라서 더 비참한. 그래서 이 영화도 일본 사회의 그런 어리석은 관습이라든지 부조리한 면들을 음식을 통해서 아주 그냥 후벼 파더라고요. 제가 리뷰 맨 처음에 막 사람들이 이 영화를 엄청 엄하다고 하더라, 되게 야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 라고 리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와 동시에 이 영화가 청불이 된 이유가 아마 그 야쿠쇼 쿄시 캐릭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등장하는 것도 그 단편 내에서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단편 캐릭터들에 비해서 이 캐릭터의 비중이 제일 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캐릭터만이 유일하게 그 메인 줄기인 단뽀뽀 세계관과 열메인 단편 세계관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캐릭터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캐릭터가 담당하고 있는 그 일본 사회 풍자 요소가 약간 그런 거. 거시기한 거, 섹스 이런 거. 근데 우리도 사실 생각해보면 일본 사회, 뭐 일본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가장 그쪽이잖아요. 되게 거시기한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영화에서도 그런 쪽 비중을 많이 다룬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캐릭터가 영화 속에서 하는 게 보통 그런 거예요. 되게 탐욕적이고 과하고 변태적이고 상식과 비상식을 넘나들면서까지 뭔가 막 그 욕정을 해소하고 싶고 추구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먹으려고 취급을 하는 콘텐츠잖아요. 뭐라 설명해야 되지? 음식을 입에 넣지 않고 다른 어떤 목적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미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음식을 거시기하는 것에 쓰고 거시기하는 것에 비유해가지고 또 쓰니까 영 역겹지. 중간에 너무 웃겼던 게 아예 대놓고 막 굴이 나와요. 그러면서 막 굴 먹다가 입술 찢어져가지고 피 뚝 떨어지고 막 이런 거를 그려주는데 그만. 그러니까 너무 고자극적이야.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단편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음식 살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선식품들 같은 거 모양 한번 찌그러지면 안 돌아오는데도 불러보고 이렇게 좀 만져보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병적으로 하는 할머님이 나오시는데 거의 무슨 첩보물처럼 막 그런 할머니를 막 찾으러 다니는 마트 주인이 이렇게 막 나오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라고 막 생각했지만 그냥 저런 모습조차도 그냥 뭔가 그냥 코미디 블랙 코미디스럽게. 그리고 또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가부장적인 나라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지금까지 죽기 직전의 와이프한테 기운을 북돋으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 일어나서 밥 차려! 그러니까 진짜 유령같이 일어나가지고 볶음밥을 볶은 다음에 딱 죽어버리는. 정말 너무 싫고 근데 너무 그러니까 되게 쉽긴 한데 너무 열받고 너무 웃기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직관적이면서도 되게 그 정말 과한 느낌이라서 말 그대로 만화적인 느낌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 일본 영화들 특유의 감성 있지 않습니까? 그 톤이며 특유의 후시녹음한 듯한 그 소리 그리고 되게 과한 효과음들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과장되어 있는 듯한 코미디 화법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제가 경험했었던 이제까지 제가 경험했었던 이 시절의 일본 영화들은 다 좀 BGM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 제 취향이었는데 재즈라든지
좀 클래시컬한 분위기들의 음악들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그게 이 당시에 일본 분위기가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듯하나 그게 뭔가 풍요로운 느낌이라기보다는 한편으로 좀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살짝 뒤틀려 있는 광기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 네, 아무튼 간뽀뽀가 그런 분위기를 되게 잘 드러내고 있고 재치 있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단뽀뽀를 보시는 시네필 선배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단편들 중에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시퀀스가 있거든요. 이빨이 아픈 남자가 치료받는 동안 막 간호사들 다 훑다가 갑자기 뭐가 딱 치료가 되니까 입냄새가 엄청 퍼져가지고 끝나고 나와서 자연식을 추구하는 애기에게 자기가 먹던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먹어봐 막 이러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아저씨는 왜 치주염에 걸린 거고 왜 자연식을 추구하는 아기한테 아이스크림을 준 걸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고요. 크리스마스에 단뽀뽀 보고 온 사람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릴 때 선배님들에게 댓글로 크리스마스 때 볼 영화 추천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좋은 영화를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중에 저는 아마 바톤 아카데미를 보지 않을까 싶고요. 많은 선배님들도 추천을 해주신 이유가 있을 테니 그걸 한번 보고 오기로 하겠습니다. 과연 저는 그 영화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잘 쉬시고요. 곧 연말이고요. 25년도 연말 결산도 올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저를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습니다. 안녕!